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에 지인과 이런 전화 통화를 해서 여당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녹음 파일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왜한테 하냐. 염치가 없다.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여러 곽종군 전 특전사령의 말에 눈에 띄는 장면. 내가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표현까지. 이현정 의원님. 네.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의 지인과 통하기 때문에 파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곽종군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현장 투입을 지휘했던 그런 사령관입니다. 예. 산하의 707 단도 있고, 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진술들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개인적인 아마 친구하고 육사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이제 통화했던 내용인데 그 다음 날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온다 보니까 그 전에 자신한테 개인적인 문제 등등을 이렇게 친구와 상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일단 이 우리나라 특전사령관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 군의 최고의 어떤 가장 용맹스러운 부대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지휘하는 군인인데 참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선언을 해달라라는 것인데요. 맞아요. 그럼 양심선언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어떤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뭐 들어가라,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 것인지 그 양심선언의 의미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란죄로 엮겠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야당 의원들이 만약에 곽종군 사령관에게 협박을 했다라는 걸 비춰지면 이거야말로 뭔가 야당이 계엄 이후에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회유했거나 협박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본인 입장이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이 진술로 보면 꽤 아마 이제 이 당시에 가담했던 이 장성들에게 상당히 야당 측에서 회유한 것만은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녹음 파일 들어보셨는데 왜 이게 시점상 중요하냐? 누구든 내가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 해.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전화 이후에 곧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했다. 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곽 사령관의 저 녹음 파일 내용을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도 걱정이다. 염치가 없다.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 후배들 통해서 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생활고 경제적 혹은 가진 게 없다. 회유 의혹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이게 그 시간별로 따져보면요. 계엄령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12월 3일 밤에 선포됐어요. 언제 해제됐습니까? 12월 4일에 그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 곽종근 사령관이 전화를 한 게 12월 5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한 7시 반쯤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먼저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이 먼저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고 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은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길래 살지 못하는 것인가? 내란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란죄는 법전에 보면요. 형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란죄를 들이대면서 당신 양심 선언 안 하면 내란죄에 의해 가지고 사형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이건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야 그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곽종근 사령관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어요. 국회 국방위도 나왔었고 국회 청문회도 나왔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도 출석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물어볼 때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계속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저 사람이 3스타나 되면서 사령관인데 그것도 특전사령관인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현직 삼성장군, 현직 특전사령관이 예. 어떻게 개인 유튜브에 출연할 수가 있는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현역 그 3스타 보고 여기 그 뉴스탑 10에 출연하라고 해도 현역 3스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개인 유튜브에 출연했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에 대한 답이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양심 선언하라는데 뇌란죄로 엮이게 됐다. 이 녹음 파일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곽종군 전 사령관에게 특정 기업 변호사까지 지원해주겠다. 이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성일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곽종군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군에게 변호사까지 붙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예정된 검찰 조사를 이틀이나 미룬 12월 9일 받게 하고 입회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 때는 쓰지 않는 자수서까지 3번이나 쓰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해야 할 사람은 곽종군 사령관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유하고 협박한 당사자 대상이 누구라고 의심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다 추측하시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회유하고 탄핵 공작한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회유했겠습니다라고 성일종 의원이 반문을 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이 얘기.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에게 삼성 부회장 전속 변호사 과거 출신 변호사 연결해주겠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성일종 의원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 네. 이거 협박한 거 민주당 아니냐? 이거 탄핵 공작.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는 의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일종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김현태 단장을 뭐 본인 스스로 해서 민주당이 회유당했다는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다가 김현태 단장이 그 텔레그램 드러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곽종군 사령관에 대해서 이게 또 회유를 했다. 예.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비상계엄의 내란의 행위 자체가 예. 곽종군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정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헛된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예. 곽종군 사령관 그래요. 그 증언에 대해서 양심 선언이잖아요. 예. 없는 일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군대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 거는 온 국민이 봤습니다. 예. 그 작전에 참여한 곽종군 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양심 선언하시오. 그리고 이 내란죄라는 거는 엄청난 죄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니까 예. 내란죄로 엮일 수 있다. 양심 선언해라. 조금이라도 본인이 내란죄의 중심부로 안 가려면 양심 선언밖에 없다. 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회유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네. 민주당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사연은 차고 넘치는데 만약에 근데 그럼 굳이 양심 선언 얘기하고 본인이 내란죄를 엮이겠다. 뭐 누가 압박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굳이 원찮은 답변까지 이렇게 압박할 정도로 민주당이 애쓰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 그러니까 이제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게 예. 사실에 부합되는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당시에 곽종군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박범계 의원과 이 얘기를 할 때 예. 본인들 스스로 와서 만나겠다고 했던 것이고 예. 심지어 현장에서는 김현태 단장이 곽종군 사령관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시죠, 사령관님. 설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심 고백을 하자는 것들은 작전에 투입됐던 가장 중심에 있던 특전사의 실무자들이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예. 이 비상계엄 뒤에는 내란의 획체, 국회에 대한 체포, 국회의원의 체포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진술을 아무리 희석시키려 하더라도 제가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찰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예. 박현수 경찰국장이 이거 12월 4일이었어요. 아침 6시에 통화 내역이 공개됩니다. 예.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아무리 뭐 일부 봐도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 내용은 예. 이건 녹취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계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증언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예.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나 국민의힘이나 탄핵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 그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곽종군 전 사령관 측의 얘기도 잠시 뒤에 한번 추가로 만나볼 텐데 그 입장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통화 맥락상 국민의 쪽은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곽종군 전 사령관의 동기 B씨 대출 이자를 비롯해서 재정적 압박이 컸다. 민주당의 변호사 소개 제안도 의미가 달았을 것이다. 일부 보도 내용은 이런데 이게 왜 물론 저도 서영주 대변인 말씀에 논평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하죠.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게 홍장원, 곽종군 두 사람의 탄핵 공작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헌재 나와서 분명히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낼 지시를 정확히 받았다고 헌재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만 얘기했다. 근데 두 사람의 신빙성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지 않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국방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저보다 나이로 치면 한 살 아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저 육사 47기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사 47기 동기들 많이 알고 있는데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곽종근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 하는가? 성직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곽종근의 특기가 뭐냐? 작전이거든요. 작전은 군에서 제일 바쁜 데거든요. 저 합참에 작전부장 투스탈 때 작전부장하고 결론은 뭐냐면은 곽종근이 자기 일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 생활만 했기 때문에 사회에 돌아가는 걸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딱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이 나겠습니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가 지금 내기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곽종근 사령관한테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부승찬 의원이거든요. 부승찬 의원은 삼성 변호사요. 공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곽종근 의원하고 사관학교로 치면 4년 후배인데 그래가지고 그 부승찬 의원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 12월 그 초에 12월 그 계엄 이후에 곽종근에게 가장 그 중요한 그 이해관계 뭐였느냐? 변호사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 관련해가지고 부승찬 의원이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것은 그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팩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하기 전날에 저 양심선언 관련 녹음 파일 전화 통화를 했고 작년 12월 10일에도 요 국회 국방위 점심시간 때 두 사람이 찾았다. 그럼 이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뉘앙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오전 질의 끝나고 점심시간 때 김현태 단장이 3층에서 쉬고 있는데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점심을 먹고 여기 계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에게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양심선언 녹음 파일이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무척 궁금한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는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곽 전 사령관의 입장. 정치는 아니고 그냥 뭐 고교 동창이었고 회유 압박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온 메시지는 아니고요. 이전부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뭔가 유튜브 채널에 그 민주당 의원의 채널에 나오면서 오염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정확하게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회유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 본인이 군으로서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변죽을 올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냐. 그리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냐.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고 한 게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본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체포하라는 명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 지시를 복명복창했던 군 이 사령관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외시하고 이게 어떻게 구속 취소 사유가 될 것이며 이게 탄핵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것처럼 곽종근 사령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성의 당사자니까요. 나는 회유당하거나 협박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했다. 이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건 불법 계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와 본질은 저 장유 변호사와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 그 잠시 뒤에 저희가 추가로 지금 새로운 내용 저희 법조팀의 김지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도 들어볼 텐데 저는 곽 전 사령관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해명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종합해본 결과 이제 어떤 말을 해도 100% 믿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선뜻 들거든요. 그렇죠. 뭐 진술의 이제 신빙성이나 어떤 이 진정성이 일단 상당히 훼손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바뀌었고 더군다나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김병주 뭐 이 박선원 부승찬 주로 이제 국방 관련된 전문적인 그 관계가 있는 분들이 뭔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놔둬도 사실대로 어떤 증명이 되거나 또 국회에서 진술하거나 이렇게 됐을 문제인데 굳이 왜 이렇게 지금 직접 가서 이렇게 이 유튜브도 하기도 하고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말로 비춰보면 양심선언을 뭐 해라 라는 이야기가 정말 왜곡되게 이야기하라는 건지 진짜 있었던 대로 이야기하라는 건지 뭐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자칫 진술 자체가 뭔가 다르게 왜곡됐다, 오염됐다 라는 지금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 과정에서 보면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공익 신고를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는 것인데 초기에 이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와서 놓고 보면 결국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뭔가 압력이 가해지고 회유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진술이란 그렇습니다. 증거라는 게 이게 뭔가 손을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진술의 어떤 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 본다면 결국 이번에 곽 사령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야당 국방 관련된 의원들의 어떤 이 무리한 회유 이 문제 때문에 전체 어떤 진술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혁진 변호사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네네. 이거 양심선언 하자는데 혹은 내란죄를 였겠단다. 이거 가장 핵심 쟁점 아니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윤 대통령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헌재가 변론을 다시 열어서 이거 사실관계 확정 후에 판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 변호사 생각도 같으십니까?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언제 됐습니까? 12월 7일에는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월 6일 이때 뭐가 있었느냐? 저 문제가 됐던 곽종근의 유튜브가 12월 6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곽종근이 국회 국방위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지시했다. 이 증언을 한 게 언제냐? 12월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된 거는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였어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 메모를 지금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나마 있었던 게 곽종근의 저 진술이었는데 곽종근의 진술은 일관됐었습니다. 6일 유튜브에 나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10일 국회 국방위 나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2월 5일에 자기가 먼저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3스타가 특전사령관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면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와 증언이 저렇게 오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그 선고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린 다음에 사실관계 확정한 다음에 선고를 해도 선고해야 된다. 변론 재개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금 탄핵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탄핵에 반대에 가까운 저는 주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충분히 국민들이 할 것 같은데 좀 위험한 발언 같으시고 헌법재판소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든지 여인영, 뭐 이진우 사령관들의 진술만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됐다면 변론을 제기해야겠죠. 근데 이미 교차 검증을 다 했습니다. 수방사의 수사단장, 방첩사의 특임단장, 그다음에 누구죠? 특전사의 김현태 이 단장도 보면 결국에는 부인자 입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말을 바꾸는 작업이 있었으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증거죠. 이미 본인의 30명이 있는 실무 장교들과 나눈 데서 체포에 대한 지시들이 있었고 투입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단전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무슨 이거를 변론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모를까 나머지 실무에 투입됐던 대령급의 단장들의 입에서는 이미 재판관들은 판단할 만큼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홍주 대변인 말씀 중에 헌법재판관이 당연히 바보가 아닌데 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증거 채택했는지 저희도 잘 모르니까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의 헌재 발언을 핵심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뭐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이거 뭐 시간을 뭐 속도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헌재가 다시 이거 한번 되물어봐야 된다. 근데 장유희 변호사님 아까 변론 재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는 이제 아예 오염이 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취소해야 된다. 이제 형사재판 관련도 여당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과 주장 때문에만 됐으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취소도 지금 아직 그 여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풀어줘야 될 법적 사유가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기본적으로 혐의점이 굉장히 높고 그 받고 있는 혐의의 법정형이 높으면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그렇다면 불법 계엄,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안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 당사자들 그리고 국회 현장에 나갔던 대통령의 육성을 전화를 통해서 스피커폰으로 그리고 여러 들었다는 관계자들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건 법률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진 상황에서 구속 취소 사유라는 것까지는 좀 무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당은 뭐 사실상 총력전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고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변론도 다시 열어야 되고 구속도 취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